오늘 미션 98일차입니다. 우리 비타민 나눔 오래간만에 오신 김선옥 작가님. 자,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비타민은 감사해. 이 말은 너의 행동 하나하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뜻이야.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가 평소에 감사하다, 뭐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좀 자주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의미 없는 영혼 없는 아이들이 좀 하는 말로 영혼 없는 그런 말을 사용할 때도 있지만, 네, 좀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하려고 하는 편인데 상대방에서 들었을 때는 그걸 이렇게 가볍게 듣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상대방한테 들었을 때는 제가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이걸 쉽고 간단하고 뭐 의미 없지 않은 좀 무게감을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해서 이런 비타민 문구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오늘 제 긍정학어는 나는 기존의 경험이나 생각에서 벗어나 긍정적이고 그리고 예쁜 생각만 한다. 이렇게 써봤는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이번 여행을 하고 나서 좀 느꼈던 걸 좀 함축적으로 좀 써놓은 거거든요. 여행을 하고 나면 특히 이번에 일본에 갔다 와서 들었던 생각이 이게 제가 평소에 느꼈던 봐왔던 것들이랑 다른 나라, 다른 국민들 속에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작은 고민이라든지 생각이 어떻게 보면 되게 별거 아닌데 내가 참 많이 거기 연연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가 다시 제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면 조금 더 긍정적이고 예쁜 생각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긍정학원은 나는 기존의 경험이나 생각에서 벗어나 긍정적이고 예쁜 생각만 한다. 이렇게 좀 써봤고요. 앞에 비타민 문구를 많이 버벅거렸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버벅거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아, 지금 저거를 제가 여행 가기 전에 미리 준비했었어요. 아, 내가 갔다 오면 첫날 내가 할 텐데 사실 음, 많이 피곤해서 준비 제대로 못할까봐 나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키내서 만들어보고 음. 미리 나름 고민해서 만들었던 건데 이게 그때 그 감흥이 떨어지네요, 보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좀 많이 버벅거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5명 중에 1명이라도 빠지니까 그 빈자리가 되게 커지게 느껴졌었거든요. 맞아요. 5인조 우리 오색 딱따구리. 오색. 우리 이 인연을 계속 이어가 봅시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해라는 말은 언제나 들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늘 충만된 기쁨을 느끼게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감사하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글쎄요, 감사해. 이렇게 뭐 영혼 없이 하는 감사해는 저는 들어본 것 같진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되게 그냥 뿌듯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려고, 립 서비스가 아닌 진심을 담아서 자주 쓰려고 좀 마음을 쓰는 편입니다. 나는 기존의 경험이나 생각에서 벗어나 긍정적이고 예쁜 생각만 한다. 좋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우리 선옥 작가님이 제대로 된 힐링을 하고 오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덩달아 기뻐집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하윤정 작가님 할게요. 안녕하세요. 하윤정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긍정화근을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나를 믿고 토닥토닥 잘하고 있어 라고 칭찬한다. 나는 나를 믿고 토닥토닥 잘하고 있어 라고 칭찬한다. 나는 나를 믿고 토닥토닥 잘하고 있어 라고 칭찬한다. 이렇게 긍정화근을 썼습니다. 이렇게 쓴 이유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너로 인해서 이루어지니까 나에 대한 칭찬, 이제 널 다른 사람 가족을 생각하다가 하윤정이라는 나를 들여다보면서 나의 마음에 아픈 찌꺼기 이런 것들을 조금씩 씻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긍정학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데일 카네기 책이 좋다고 해서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인간관계론과 자기관리론이 있는데 인간관계론 앞쪽에 있고 자기관리론이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를 한번 더 들어보기 위해서 나를 먼저 관리를 해야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자기관리론 중에서 걱정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첫째, 사실을 파악하라. 둘째, 사실을 분석하라. 셋째, 결론을 도출하고 그것을 실행하라.
이렇게 되는데 사실을 확인하려고 노력할 때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하면 냉정하고 공정하게 사실을 볼 수 있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하면 나의 감정을 배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보를 수집할 때 나와 반대되는 입장을 변론하는 변호사가 되는 것처럼 행동한다.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불리한 사실, 내가 기대와 어긋나는 사실들, 내가 보고 싶지 않는 사실들을 모으려고 노력한다. 이런 부분이 와닿더라고요. 이거 자기 걱정할 때 항상 나의 관점이 아닌 나를, 어느 도마에 올려놓고 나를 들여다볼 수 있게 내가 아닌 것처럼 해서 분석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 참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나에게 가장 관대하잖아요. 나를 비평하지 않고 나를 주관적으로 나를 확대하고 나를 포장하고 뭐 이런 것들을 속을 알맹이를 좀 나를 드러내놔야만이 뭔가 나에 대한 잘못이나 나에 대한 이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나는 나를 믿고 토닥토닥 잘하고 있어 라고 칭찬한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그죠? 예, 자기관리론. 불후의 명작인 것 같아요. 어떤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이 책이 정말 좋다, 별로다라고 느끼게 되는 어떤 기준점이 뭐냐면, 그 책을 읽는 동안에 아니면 다 읽고 나서 내 삶이 변화되었는가, 내가 안 되던 부분에 어떤 해결점을 제시해 줄 수 있었는가, 솔루션을 내가 제공받았는가, 이건 것 같아요. 그게 있었을 때, 이 책은 참 좋은 책이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찌됐든 공저 작가의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일을 미처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랑 비슷한 경험을 했더라도 이 일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이 일을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어떤 솔루션, 그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적인 면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내가 써낸 그 꼭지글은 굉장히 훌륭한 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 그 꼭지마다에 요거를 조금만 더 염두해 두십시오. 내가 이 글을 통해서 어떤 솔루션을 독자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단순히 도란도란 나의 얘기로만 끝나면 너무 진부한 이야기가 되고 너무 평이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평범한 이야기가. 근데 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시간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정해진 시간 안에 내 책을 선택해서 봤다라는 거는 너무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책을 읽고 나서 어떠한 도움을 받아서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독자들에게 우리가 좀 던져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김정희 작가님 할게요. 네, 굿모닝. 좋은 네, 아침입니다. 네, 저는 오랜만에 그 강원석 시인의 마음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시집을 들었습니다. 그 가을이 이제 하늘이 높고 파란 걸 보니 진짜 가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을 쓰고 나면 시를 조금 더 가까이 할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열어봤어요. 그 강원석 작가의 시집을 5번째 시집을 내면서 썼는 글과 함께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좋은 시는 마음을 여유롭게 만든다. 내 마음이 여유로울 때 계절도 오는 법이다. 시 한편에서 불어오는 글바람이 그대 가슴을 스치면 가을은 어김없이 오리라. 커피 한 잔에 별빛을 저어 마시고 마음속에 꽃 한 송이 피우기 위해 다시 시를 쓴다. 가을이 성큼 다가옵니다. 어느새 가을이 성큼 온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을 들판에 서서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시작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읽어드릴게요. 가을 들판에 서서 강원석. 떠다니는 구름이 쉬어가기로 흘러가는 시간도 쉬어갈까? 불어오는 바람이 잠잠하기로 떨어지는 꽃잎이 다시 필까? 한낮 내 사랑이 영원하기로 곱디고 온 그대도 영원할까? 붙잡으려 하지 되돌리려 하지도 마라. 무릇 해가 지면 별이 뜨고 내가 가면 또 다른 내가 온다. 시는 각자가 읽으며 들으며 생각하는 바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글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도 가을 들판에 한번 서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서보시면서 이 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오늘이 아니라도 이 가을날 어느 날인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가을가을합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내가 온다. 아, 멋있는 식구네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내가 온다. 어제 나는 시간 속에 이제 둬야 돼요. 그죠? 오늘의 나를 또 반갑게 맞이하고 오늘의 나와 모든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을 살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내가 온다. 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소유 작가님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나는 호구로 더 이상 살지 않기로 했다. 이 책 중에 오늘 요거 읽었는 대목 중에는 나 자신한테 집중하고 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더 강해지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읽은 요 챕터고요. 내용 중에 아메바조차도 도전을 즐긴다. 요 내용이 있는데 요거 한 대목 읽어드릴게요. 캘리포니아에서 아메바를 대상으로 진행한 놀라운 실험이 하나 있다. 그래서 소개한 실험은 2개의 탱크에 아메바들을 나누어 담은 뒤 그 유기체들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한 탱크에 담긴 아메바들에게는 완벽하게 편안한 환경이 제공되었고 온도며 습도, 수면의 높이,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조건들이 아메바가 살고 증식하기에 가장 적합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었다. 그리고 한 탱크에 있는 아메바들에게는 끊임없이 충격이 가해졌고 수심이라든지 온도, 단백질의 양, 그리고 온갖 요소들이 수치가 정신없이 오락가락 변화를 했다. 놀랍게도 후자처럼 훨씬 혹독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메바들이 편안한 환경에 있던 아메바들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자라났다. 연구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환경이 너무 완벽하게 갖춰질 경우 이 때문에 생명체들이 쇠퇴하고 죽을 수 있다고. 반면 역경을 극복해야 하고 도전이 필요한 환경은 생명체들의 힘을 길러주고 생명력을 키워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 나와 있고요. 인간도 마찬가지랍니다. 인간의 본성이란 사실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은 도전을 원한다. 모험을 바라는 것이다. 인간이라는 말을 모든 생명체라고 바꿔서 이제 얘기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요 내용인데요. 요 내용 보니까 우리가 도전을 하고 어떤 목적이 생길 때 대화를 나누면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느껴지고 왜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긍정하고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에 몰입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에 몰입한다. 지금 원하는 것은 글쓰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에 몰입한다. 완벽한 환경은 생명체를 쇠퇴되게 한다. 와, 그래,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말이 뭐였냐면, 우리가 왜 어릴 때 아이들을 키울 때 너무 많은 것을 제공해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 같아요. 그죠? 좀 부족함이 있어야 내가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도 아이의 어떤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때로는 부모가 그걸 좀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네요. 완벽한 환경은 생명체를 쇠퇴하게 만든다. 좋습니다. 아메바와 비유해서 이런 이론을 도출해내니까 되게 좋네요. 좋습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해내고, 그죠? 또 잠을 이겨가면서 우리가 같이 미션을 실천해 가는 거는 인간의 본성에 충실하고 있는 것들이네요. 그죠?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엄지원 작가님 할게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네, 저희 긍정학원은 나의 집중력은 최고의 상태이다. 나의 집중력은 최고의 상태이다. 나의 집중력은 최고의 상태이다. 네, 집중력을 바짝 발휘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좀 많이 느슨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읽었던, 보았던, 감상을 했던 그림은 어디 갔노? 네, 클로드 모네의 죄송해요. 이거를 한꺼번에 읽었는데, 네. 괜찮아. 생라자르역 기차 도착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림 제대로 찍어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작가가 무작정 그냥 기차를 탔대요. 그래, 기차 탔어요 하고 간혹 만나는 선배한테 문자를 보냈더니 그 선배님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제각각 다른 길이 있다지 이렇게 답을 보냈다는데 이 사람이 아마 뭔가 생각을 정리한다거나 어떤 뭔가를 위해서 그냥 무작정 탔는 것 같아요. 정말 무작정 탔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루 종일 기차를 타고 왔지만 정리된 생각은 하나도 없다. 어제 저와 같았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뭘 했는지는 모르겠고 뭐 허리에 통증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힘든 걸 막 무거운 걸 들고 나르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무작정 움직였는데 그랬는데 이분도 그런 걸 적어놨네요. 사람들은 어디론가 가고 있지만 자기가 택한 길 전체를 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내리게 될 종착역은 목적지와 다를 수 있다는 것, 여기까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혹 간이역에 내려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미로에 있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데 이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미로는 길이 아니랍니다. 미로는 길이 아니다. 왜냐하면 방향성이 없기 때문이고 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 굉장히 좋으네요. 미로는 길이 아니고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가 없다. 내가 있는 곳이 지금 처해 있는 곳이 미로는 아닐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나가는 길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미로에 있다면 이 미로를 빨리 벗어나서 나의 방향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미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잠시 눈을 뗐기 때문이에요. 나의 목적지를, 그죠? 내가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될 그 목적지, 목표에 눈을 뗐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게 미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한번 느껴봅니다. 우리 작가님 미로에 계신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믿으셔야 됩니다. 미로, 방향성이 없다. 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미로는 길이 아니다. 명언입니다. 명언. 되새기겠습니다. 좋습니다. 나의 집중력은 최고의 상태이다. 지금 우리 작가님들 바짝 우리 써야 될 날짜들이 그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카운팅이 되다 보니까 집중력을 좀 많이 땡겨 와서 쓰려고 하는 각자의 그런 의지들이 막 보여집니다. 너무들 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 제가 그 몰입이라는 책도 지금 요즘 근래 들어서 같이 읽고 있는데 그 몰입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소유 작가님이 그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라는 책에서 소개된 글귀 중에 목표와 함께 잠들고 그죠? 목표와 함께 일하고 아무튼 목표를 매 순간순간 손에서 놓지 마라, 생각해서 놓지 마라 이런 글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게 몰입도 그런 것 같아요. 몰입과 집중력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다 보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써야 될 하나의 꼭지가 있다면 그 꼭지의 제목을 암기를 하셔서 내가 그 꼭지를 다 써낼 때까지 계속 그 꼭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그 꼭지를 완성해내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될 어떤 키워드가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는 이제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좀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저도 평소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또 이런 키워드를 접하면서 나의 또 부족한 부분을 좀 다시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미션 98일 차네요. 자, 실행이 답이다에서 나왔던 내용 소개해 보겠습니다. 열심히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되 부가가치를 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하지 않잖아요. 그죠? 한정된 시간을 잘 활용하려면 한 가지의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 그 일이 얼마만큼 부가가치가 있냐 없냐를 따져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는 말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비슷한 단어로 느껴져요. 자,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효율적으로 일한다라는 것은 성과와 상관없이 일을 경제적으로, 즉 노련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네요. 반면에 효과적으로 일을 한다라는 것은 성과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효과성은 고려하지 않으면서 그냥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저 이 말에 대해서 되게 찔렸어요. 열심히 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내가 하루하루 해야 될 루틴을 완벽하게 실행해내면 내가 원하는 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겠다라고 과거에는 생각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제가 또 최근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효과성입니다. 효과성. 우리가 정해진 시간 안에 바짝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효율성보다는 이제 효과성을
따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노련하게 일을 해냈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그거는 가치나 기여도가 낮은 일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다시 말하면 효율성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작가님들도 바쁘잖아요. 진짜 매일 일상이 바쁜데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내가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뭔지, 그 효과의 기준은 나의 어떤 목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일이 될 건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그거를 조금만 더 염두에 둔다면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을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미션 98일 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월요일 같다, 그죠? 어제가 쉬는 날이어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한 주의 절반이네요. 자, 우리 김선옥 작가님 힐링을 푹 하고 오셨기 때문에 또 그 패턴이 몸에 또 어색하겠지만 어찌됐든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면서 또 잘 생활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작가님들도 오늘 많이 웃으시고 원하는 바대로 하루를 잘 살아내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